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 우리 벌써 1단원의 절반 끝났네, 그치?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해. 이거 가르치는 사람 누구니? 왜 이렇게 대단하니?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은 거 알죠? 그쵸? 갈 길이 많은데 우리 한번 차곡차곡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알겠죠? 천천히. 자, 어쨌든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뉴일 신바람! 뭐라고? 예, 신바람 박선생. 이게 과학이징 물질과 규칙성, 자연의 구성 물질.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모든 것은 규칙성을 띈다. 자, 요 단어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잠깐 다룰 건데요. 걔네들의 규칙적인 결합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지각은요, 여러분들, 산소와 규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구에는요, 철이 많아요. 핵의 대부분이 철과 니켈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각이죠. 그래서요, 산소와 규소가 많습니다. 산소와 규소. 그리고요, 생명체에는요, 탄소와 산소가 많습니다. 탄소와 산소. 그쵸? 여러분들 우리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쵸? 다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는 탄소화물이죠. 탄소화물. 자, 어쨌든요.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생명체는 탄소와 산소가 많습니다. 오! 겹치는 게 있네. 그쵸? 지각과 생명체에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각과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이 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왜 산소가 많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산소라는 놈이요, 반응성이 좋기 때문이다. 반응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다른 놈과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는 즉,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을 하여서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각에 필요한 물질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요.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여러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 중에 탄소가 끼어들어 있다는 얘기죠. 탄소는 반응성이 좋으니까, 산소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자, 그래서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각과 생명체에는 공통적으로 누가 많다? 산소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이런 원소들, 산소를 포함해서 이런 원소를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니? 예, 우리 이미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즉,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산소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철이 가장 우주에서 안정하다는 것도 배웠으며 초인성 폭발 뻥! 하고 터지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즉,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요, 한번 지각에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봅시다. 지각은요, 일단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암석이죠?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첫 번째, 퇴적암이 있죠. 그리고 화성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뭐 필기 안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퇴적암, 그 다음에 화성암, 변성암. 이러한 암석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딱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암기, 이거 어떻게 신어? 그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나갑니다. 그거 안 나가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암석 종류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 있는데 걔네들의 세부적인 종류는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암석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암석은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광물들은 여기 써있는 대로 감람석, 각섬석, 장석, 뭐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죠. 자, 그러면 광물은 도대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광물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가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Yo, check it up now, come on now, 산규알철, 가나, 칼마, 쇼미더, 무리. 어쨌든 산규알철, 가나, 칼마. 예, 바로 이겁니다. 탄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자, 산규알철, 카나, 칼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부사항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앞글자만 아셔도 됩니다. 앞글자만 아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앞에 두 개만 외우세요. 산소와 규소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자,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상규알철, 카나칼마, 알루미늄, 철, 그 다음에 칼륨, 그리고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강물은요. 지금 얘기한 대로 앞에 두 개만 아셔도 됩니다. 왜? 걔네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들은 얘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광물들의 대부분은요.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와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광물들을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상규알철 카나칼마면 산소가 더 많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건 맞죠. 이해할 수 있죠가 아니라 맞죠. 그러면 산규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예, 규산염이 입에 짝짝 붙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알겠죠? 자, 어쨌든 규산염 강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체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체.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일단 빼보자고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예, 얘네들 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유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한다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과 같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은요. 모두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화합물? 그렇죠.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 유기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은요. 규산염 광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우리가 지금 규산염 광물도 알았고 그다음에 유기물도 알았어요. 근데 유기물은 조금만 더 뒤에 하고요. 규산염 광물 한번 보자고요. 규산염 광물은요. 지금 계속 이야기한 대로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까?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check it up now? come on now? 예. 상규알철. 그거? 알아. 맞습니다. 탄소와 규소의 화합물이죠.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 그것을 우리들은 규산염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 규산염 화합물. 자, 어쨌든요. 그러면 규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산소는 우리가 전 단원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고 2개의 결합을 하고 비교연자쌍은 2개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사실 규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규소는요. 14족입니다. 그렇죠? 주기율표상에서 탄소 아래에 있어요. 탄소와 같은 족입니다. 탄소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겠죠. 일단 규소는 14족입니다. 14족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는 거는 규소가 이렇게 있다면 1개, 2개, 3개, 4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고 결합은 1개, 2개, 3개, 4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합은 4개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구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규산염은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4개의 결합을 합니다. 4개의 결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합을 하실 때요. 이 결합엔 전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2개씩 들어있죠. 결합 하나당 전자는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결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결합들은 서로 간에 가까워지는 걸 좋아할까요? 얘도 전자, 얘도 전자. 더 자세히 이야기할까요?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서로 음전합니다. 서로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멀어지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4개의 결합이 있는데 서로 멀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규소가요. 만약에 다른 놈과 결합한다면 A라는 놈과 결합한다면 A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네요. 얘네의 각도는 몇 도죠? 90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은 2차원입니까? 아니죠. 3차원이죠. 굳이 90도라는 간격보다 더 넓어질 수 있는데 평면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얘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요. 사면체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체 구조가 되면요. 어떤 식이 되면요.
자, 규소에 마찬가지로 A라는 물질이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규소가 이렇게 있을 때요. A가 이렇게 결합되고 얘는 이렇게 요 칠판과 같은 면상에 결합이 되어 있고요. 얘는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요. 이 각도는요. 109.5도 정도의 각도를 띠게 됩니다. 아까 90도보다 더 넓어진 간격인 걸 알 수가 있죠. 90도보다 더 넓어졌다는 건 전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이러한 구조보다 더 간격이 넓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소는 4개의 결합을 했을 때 이러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점들을 이으면 얘들은 곧 바로 사면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규소도 마찬가지로 규산염도 사면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면체. 자, 즉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A를 썼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규산염이죠. 그럼 당연히 규소와 산소의 결합이겠죠.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결합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무슨 결합일까요? 규소와 산소입니다. 얘네들은 서로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요. 총 전하량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총 전하량. 어쨌든 구조는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2차원 구조로 또 그릴게요. 자, 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있을 테고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자,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죠? 6개 있어요. 6개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전자를 몇 개 얻고 싶어 합니까? 그쵸? 2개 얻고 싶어 할 겁니다. 2개. 그리고 규소는요.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얘기는 4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4개를 더할 수 있겠죠. 그쵸? 어쨌든 4개를 잃어버려도 안정해지고 더해도 안정해질 겁니다. 일단 규소는 산소의 움직임에 맞춰서 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제껴둡시다. 그럼 산소부터 볼까요?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었을 때 이 녀석은 안정해집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아무래도 지금 2개의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좋아하겠네요. 얘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좋아하겠네요. 얘는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좋아하고요.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욕심쟁이들인데 문제는 규소는요. 버릴 수 있는 전자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자, 버릴 수 있는 전자가 몇 개까지 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4개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4개 버린다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전자를 4개 버렸으니까. 그럼 한번 합쳐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규소는 플러스 4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총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4의 값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그쵸? 분명히 규산염 광물은 물질입니다. 물질은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중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규산염 광물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즉, 규산염 사면체는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무슨 전하를 띱니까? 음전하를 띱니다. 그것도 음전하가 그냥 음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4라는 엄청난 음전하를 띈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물질을 형성해야 돼요. 마이너스 4를 어딘가에서 떼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으로? 0으로. 그렇죠? 플러스 4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요. 얘네들은요.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합니다. 공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즉,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요.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그 산소 자체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일단 인접한 양이온이랍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이너스 4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한 양이온으로부터 플러스를 받는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수 있겠죠? 예, 그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이 산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딴 놈이랑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혼자 짊어지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놈이랑 같이 공유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만 짊어지면 되거든. 아, 훨씬 간편하죠. 그렇죠? 4개를 만약에 다 짊어진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나머지 마이너스들은 다 딴 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얘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보시면요. 이거는요. 맨 처음에 얘기한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조, 첫 번째 구조는요. 우리가 독립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독립. 독립 무슨 말인지 알죠?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SO4, SiO4, 미안해요. SiO4 사면체 구조는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마이너스 4의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요. Mge 플러스나 또는 Fe 플러스 철이온이죠. 자, 얘네들과 결합한다면 얘네들은 얘가 0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SO4, SiO4 4-와 Mge 플러스 두 개가 결합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가 되니까 0이 되죠. 또는 Fe 플러스 두 개가 결합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또는 Mge 플러스와 Fe 플러스가 하나씩 결합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감남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건 독립구조라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얘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슬을 이루고 있네요.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단사슬 구조, 단일사슬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뭐 단사슬 구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길게 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요. 지금 정사면체 구조의 SiO4를 위에서 봅시다. 자, SiO4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입체가 그림으로 그려되니까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얘가 뒤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얘를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면 Si가 여기 있고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양 삼각형 모양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O가 배치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O가 있는 겁니다. 위에. 알겠죠? 자, 위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산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다른 놈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Si, 그 다음에 O, 그리고 O.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당연히 O가 있겠죠. 자, 얘 어떻습니까? 이 O를 이렇게 둘이서 공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는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단사슬 구조. 자,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요. 얘는요. 두 개의 사슬이 연결됐네요. 그렇죠? 두 개의 사슬이 연결됐어요. 우리는 이거를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복사슬 구조. 자, 복사슬 구조라고 하고요. 얘네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하면서 쭉쭉 나가겠죠. 그렇죠? 쭉쭉. 자, 쭉쭉. 지금 편의상 예를 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SI 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됩니다. 사슬이 한 개, 두 개가 형성됐죠. 이게 복사슬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오,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연결됐어요. 그쵸? 여러 개가 쭉 연결됐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밑에까지 연결된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판상구조라고 합니다. 판상구조. 판상구조라고 하고요. 판상구조의 대표적인 광석이 뭡니까? 바로 흑음모죠. 그렇죠? 흑음모. 판으로 잘려지는 거. 예. 판상구조라고 하고요. 얘는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양을 우리는 망상구조라고 합니다. 망상구조. 자, 망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던 거는 판상이고요. 판상. 이렇게. 예, 판상구조, 망상구조. 어쨌든 SiO4가 산소를 다른 놈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죠. 맨 처음에 단사슬 구조일 때는요. 한 개의 산소만 서로 공유합니다. 근데 복사슬 되면서 두 개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상 구조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세 개의 산소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망상 구조가 됐을 땐 네 개의 산소를 전부 다 공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 위에 여기 산소 하나씩 있는 거 알죠?
망상 구조는 이 위에까지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완전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망상 구조로 갈수록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복잡한 구조로 갈수록 공유 산소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의 성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피석과 각섬석은 규산염 삼연체가 직선으로 결합하여 기둥 모양 결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기둥 모양. 얘들이 직선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다. 그럼 당연히 결정 자체도 기둥으로 자라겠죠? 그렇죠? 기둥 모양 결정을 이루고요. 흑우모는 판상 구조입니다. 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쪼개질 때 판으로 쪼개지겠죠. 얇게 쪼개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석연과 장석은요. 규산염 삼연체가 모든 산소를 공유합니다. 모든 산소를 공유해. 자, 얘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이거의 문제. 마이너스 4의 전을 간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산소를 다 공유한다면 얘는 플러스 4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 되죠. 최고죠. 안정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안정한 구조가 된다는 거는 곧 지구에서 풍화나 그런 것들에 강하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정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피석과 각섬석은 규산염 삼연체가 직선으로 결합하여 기둥 모양의 결정을 이루고 흑우모는 판상 구조이므로 힘을 주면 얇게 쪼개지며 석연과 장석은 규산염 삼연체가 모든 산소를 공유하니까 안정하다. 그래서 풍화에 강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성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구조에 따라 성질이 바뀐다. 독립형이냐 아니면 단사스형이냐 복사스형이냐 판상형이냐 또는 망상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성질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도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지각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생명체에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탄소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유기물. 그죠? 유기물. 그리고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탄소 화합물은요. 예, 주인공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골격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애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예요. 자, 당연히요. 탄소도 비금속이고 여기 보면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얘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비금속이죠. 결합이 공유 결합이겠죠? 예. 자, 탄소화합물은요.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우리 생명체에서. DNA,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녹말로도 쓰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DNA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많이 쓰이죠. 이건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녹말, 그 다음에 화석연료, 의류, 의약품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쓰입니다. 많은 곳에 쓰인다는 거는 이 탄소화물 자체의 종류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같은 탄소화물이 계속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소 자체의 무언가의 특징에 의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화합물, 많은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탄소화합물이 왜 다양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탄소화물도 마찬가지로 규소와 같은 14종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14개죠. 원자과 전자가 14개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미쳤네. 14족이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는 4개가 되겠죠. 4개. 미안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건 결합을 몇 개 한다는 거예요. 4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결국 탄소 1개에 최대 4개의 다른 원자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탄소 1개요. 같은 원자가 4개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2개의 원자가 같고요. 나머지 원자가 다릅니다. 또 다른 경우 4개의 원자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물질인 거예요. 엄청나게 일단 단순하게만 봐도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나 보세요. 천재에다가 미남에다가 천재미남에다가 나 환장이야.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또한 탄소끼리도 얘는 결합이 가능합니다. 탄소끼리도 C 이렇게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C가 2개 결합된 거, C가 3개 결합된 거, C가 4개 결합된 거 다 종류가 다르죠. 무지하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본인들끼리 결합이 가능하면서 자, 결론적으로 탄소는요. 4개의 원자과 원자를 가지고 4개의 결합이 가능하고요. 탄소끼리도 무한대로 결합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요. 이렇게
탄소들이요.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린 이걸요. 사슬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슬 모양. 사슬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어때요? 자,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아이쿠야, 가지가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가지친 사슬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친 사슬 모양.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고리를 만들었네요. 고리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리 모양. 얘는요. 이중결합이 형성되어 있죠? 얘는 삼중결합이 형성되어 있죠. 지금은 탄소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탄소 개수가 무지하게 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성질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탄소는요.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이성질체. 자, 이성질체가 뭘까요? 이성질체. 일단 이성질체,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규산형 광물할 때 그 얘기했었죠.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그렇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도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뭐가 똑같은데? 분자식은 동일한데.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공유결합이니까 분자겠죠? 네,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구조가 다르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C5H1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펜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펜테인. 자, 펜테인 보는데요. 펜테인. 탄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소가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수소 12개가 결합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있어요. 예, C5H12입니다. 맞죠? 자, 근데요. 얘는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예, 얘도요. 마찬가지로 수소가 12개입니다. 예. 그럼 이놈의 분자식과 이놈의 분자식은 당연히 같겠죠? 같은데 문제는 구조가 다릅니다. 성질이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성질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탄소화합물은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질체를. 자, 그리고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이면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이 가지는 특징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자성 물질입니다. 당연히 전기전도성은 없죠. 정유성은 없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어때요? 분자간 인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낮은 쪽에 속하죠. 그렇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낮다. 왜? 분자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안정합니다. 즉 원자간 공유결합이요 단단해요. 원자간 공유결합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잘 안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안 끊어지면 얘네가 다른 놈과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얘네가 만들어지면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반응성이 안 좋다는 겁니다. 공유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자, 결합의 세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온결합. 이온결합하면 왠지 세 보이죠? 그렇죠? 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고. 자, 여러분들 요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온결합은 분명히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공유결합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은데 비교적 원자 결정이라는 건 높지만 낮은데 그러면은 결합이 당연히 이온결합이 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뉴인! 신바람 박 선생이 가르치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예. 자, 공유결합은 이온결합보다 강합니다.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공유결합은 전자를요,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피 같은 전자를 내놓는 거라 했잖아요. 피 같은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를 공유한다고요. 공유합니다. 안 끊습니다. 절대. 내 피 같은 걸 희생하면서까지 만든 결합이에요. 절대 안 끊습니다. 하지만 이온결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강합니다. 강하지만 누가 더 강하냐? 공유결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NP와 BP는 왜 이온결합이 더 높은 거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왜 이온결합이 높은 거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뭐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액체가 되고 더 멀어지면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요, 공유결합은요, 분자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원자 결정 빼고 분자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러면 분자 상태에서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이상 분자가 아니죠. 그렇죠? 얘네가 얘기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은요,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은 끊어지지 않아요. 단지 이 둘 사이의 인력이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온 결합에서 녹는다는 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분자 내의 결합을 끊는다면요. 분자 내의 결합을 끊는다면 그건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즉 공유결합의 세이가 가장 셉니다. 공유결합의 세이가. 그래서요. 결합의 세이는요. 공유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이온이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입니다. 자, 수소결합. 이걸 좀 모르죠. 그렇죠? 이걸 잘 몰라요. 자, 전자를요.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요. 교과과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소결합. 자, 원자들 중에서 산소, 전자를 좋아한다 그랬죠? 예, 좋아해요. 예, 그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있거든요. 우린 그거를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선생님 막 필기하지는 않을게요. 예, 어차피 교과과정에서 없는 거니까.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그 전기 음성도 1등, 2등, 3등이요. 바로 플로린, 그리고 산소, 질소입니다. 얘가 1등, 2등, 3등이에요. 얘네들은요. 전자를 막 끌어당깁니다.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진 못해도요.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이빠이 끌어당겨요. 그러면 얘는 어떤 성질을 띈다 그랬죠? 완전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와 비슷한 성질을 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반대놈은? 반대놈은 완전한 플러스는 아니지만 플러스와 비슷한 성질을 띈다고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산소는 전자를 땡깁니다. 전자를 땡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에 가까워집니다. 누가? 수소가. 그럼 얘는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델타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 얘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오, 선생님, 얘는 델타 플러스 두 개인데 얘는 왜 델타 마이너스가 하나요? 델타 E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델타 E 마이너스로 적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완전히 전자를 갖는 게 아니라서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예요. 그럼 반대쪽도 물 분자가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의 경우처럼 얘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수소는 아무래도 전자를 땡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잘 뺏깁니다. 그때요, 이 산소와 수소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결합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겠죠? 그럼 도대체 수소 결합이 어떤 거야? 얘 결합 아니면? 예, 수소 결합이 이겁니다. 근데 결합은 아닙니다. 인력인데요.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예, 강해요. 그래서 인력인데 결합이 아닌데 강해요. 예, 결합보다는 물론 약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력 중에 강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결합이라고 붙인 거예요. 인력입니다. 결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인력은 인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결합들보단 약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력보단 강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FON이 뭐냐? 마찬가지의 경우예요. 마찬가지의 경우. 지금 우리는 물을 했죠. 예, F 같은 경우. F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수소랑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많이 당기겠죠? 그럼요. 반대쪽에 또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인력이 존재하죠. 예,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FON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FON이 반대쪽 수소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수소는요, 이 수소는 마찬가지로 FON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여야 됩니다. 자, FON이요, 반대쪽에 수소가 있을 때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수소도 FON에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왜? FON에 결합되어 있어야지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가 되니까. 예,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합은요, 공유 결합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입니다. 자, 탄수화물이요. 탄화수소는 여러분들 그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우리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좀 설명하기 좀 편한데요. 일단요,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니까 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을까요? 그건 아니죠.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자, 극성 용매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극성을 가진 물질이 들어갔을 때 걔들 잘 감싸요. 근데 얘들은 무극성 분자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 갖지 않죠? 굳이 얘네를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처럼 분해되지 않고요. 그냥 통째로 물이 아니라 용매에 들어가요. 그럼 용매가 무극성 용매면 얘네 자체를 감쌉니다. 얘네들이. 예, 그렇게 해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로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화수소는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소 생성물로 무엇이 발생할까요? 자, 연소라는 게 뭐죠? 연소라는 거. 반드시 누구와 반응하는 겁니까? 그렇죠.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탄소. 그러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있는데요. 산소와 반응한대요. 산소와.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탄소와 수소가 되어 있는데 산소와 반응한답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서 CO2 나올 테고, 그리고 얘와 얘가 만나면 일반적인 거 H2O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H2O를 생성한다. 연소 생성물로. 그것이 탄화수소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요. 이런저런 거 많이 배웠는데요. 예, 다 잡설입니다. 통합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탄소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뭐라고요? 지식, 돈, 성적? 그쵸. 신바람 박 선생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것처럼 통합과학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탄소는 생명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바람 박 선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탄화수소의 분류 한번 볼게요. 탄화수소의 분류. 탄화수소의 분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뭐 그렇게 막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일단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탄화수소는요,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나뉩니다. 자, 사슬 모양 같은 경우는요, 뭐, 사이클로라는 말이 앞에 붙죠? 사이클로. 고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슬 모양부터 좀 설명해 볼까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입니다. 포화탄화수소는 뭐냐면요, 결합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결합이 없다. 불포화탄화수소는 아직 나는 배고프다. 결합을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결합을 실제 안 했느냐? 결합은 했습니다. 근데 왜 불포화냐? 자, 잘 들어보세요. 포화탄화수소는요, 탄소가요, 전부 다 단일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딴 놈으로. 단일 결합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불포화탄화수소는요, 단일 결합도 있지만 이중 결합이나 또는 삼중 결합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중 결합이 있으면요, 딴 놈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띄고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렇죠? 더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요, 포화탄화수소는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요, 알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알케인. 여기에서 이제 한 개 있으면 메테인, 탄소가 한 개 있으면, 그 다음에 탄소가 두 개 있으면 에테인, 세 개 있으면 프로페인, 네 개 있으면 뷰테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알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케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CnHe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알케인 같은 경우에 CN, 그 다음에 HE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탄소의 개수에 맞춰서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탄소를 우리가 두 개 집어넣을까요? 두 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C2, 그 다음에 H는 4 플러스 2니까 6이 되죠. 그쵸?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분자식이. 왜? 탄소는 4개 결합을 하는데 단일 결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탄소와 탄소가 결합하고 수소가 이렇게 6개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8개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알켄과 알카인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알켄은요,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알카인은 삼중결합이 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nHen, 이중결합이 있을 때 얘는요, C가 N개 있으면 H는 2N개 있다. 예, 그 정도 의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리 모양 보시면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가 있어요. 자, 포화탄화수소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예, 다 단일 결합으로 고리를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고리를 만들다 보니까 CnHen입니다. 아까 포화탄화수소는 En 플러스 2였지만 얘는 고리 만드느라고 하나를 더 썼죠. 그래서 CnHen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소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중결합. 그럼 삼중결합은 없느냐? 예, 사이클로 알카인. 자, 이런 거는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죠. 우리가 하나 뭐 만들어 볼까요? 고리를. 고리는 꼭 육각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이렇게 해도 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가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는구나.
지금 그림에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꺾인 데 있죠. 요 꼭지점. 여기에 탄소가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예,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래서 요 꺾인 데 탄소가 각각 있다. 그럼 탄소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요.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탄소가요. 1개, 2개, 3개, 4개. 예, 결합은 상관없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삼중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까워진다 그랬죠. 거리가. 그 아까가 아니라 전 단원에서. 그쵸?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요. 얘네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아니, 뭔 개소리야. 정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 이 압박 때문에 결합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중결합까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로 알켄까지 있는 거고요. 이제 방향적 탄화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방향적 탄화소. 방향적 탄화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 보니까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이중결합이 반대로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호를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거를 벤젠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벤젠. 예. 이 물질을 벤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공명구조이다. 이렇게.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막 습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어쨌든 얘는 공명구조라고 하고요, 왔다 갔다. 그리고 얘를 벤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 우리 향기 나는 거 뭐 있어요? 방향제라고 하죠. 예. 얘들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방향족 탄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족 탄화소. 이놈이 있으면 그놈이 유독하든 아니면 유해하지 않든 향기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방향족 탄화소고요. 이놈은 지금 뭐예요? 지방족 탄화소라고 되어 있어. 지방족?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지방. 맞습니다. 자, 알케인이라는 말이요. 알케인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따졌을 때요. 지방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물성 지방을 봤을 때도요. 그 탄소 사슬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얘네처럼. 지금 얘는 탄소가 2개지만 탄소 2개가 아니라 탄소 여러 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길게 지방에 연결되어 있는 탄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족 탄화소이다. 얘네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화소는 뭐 포화탄화소, 불포화탄화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사슬 모양, 고리 모양, 그리고 지방족, 방향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이름이 있구나 이 정도만 하셔도 1학년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니까 이해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찾아오시면 되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인!